오늘은 이 평판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우리 정찬성 선수의 아쉬운 이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제도 또 라이브 방송, 녹화 방송이죠. 그걸 또 하면서 또 일을 또 키우고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정찬성 선수의 이 대응이. 계속 우리가 얘기하지만 대응이 문제거든요. 대응. 늘 그랬듯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1.5배속 정도로 설정해 놓고 들으시면은 더 빨리 들으실 수 있어요. 결국 이 인생은 어떤 이벤트가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생겼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가 떡상될 수도 있고 떡 나갈 수도 있는 법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백종원 씨가 최근에 이 백햄 사건 이후로 내리막을 계속 걷고 있잖아요. 막 조금 있으면 방송될 뭐 남극의 셰프인가 그런 것까지도 지금 조롱거리로 되고 있는데, 이 정찬성 선수 역시 황인수 선수와 동행 이후에 이 내리막을 걷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어쨌든 단순한 선수로서의 논란이 아니라 정찬성이라는 인물이 격투가에서 이 경영자로 바뀌고 있는 과정 가운데 부딪히고 있는 도덕이라든지 업계의 어떤 윤리, 판단, 격투 문화의 태보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영향력이 큰 사람이니까. 결국 GFN이라는 단체를 세운 명분은 분명 멋지고 너무 훌륭하고 여전히 저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너무 높은 단체라고 보는데, 실제로 한국 선수들을 UFC로 직접 보내겠다라는 어떤 포부로서 팬들도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현실은 그 문을 개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 좀 얕은 철학,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판단 착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아쉬운 결과를 좀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바뀌면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사실 이 황인수 선수 관리 문제, 그리고 GFN 운영 문제, 뭐 타 단체 선수 템퍼링 의혹, 뭐 김동현 선수와의 셀프 관계 파탄, 뭐 이런 걸로 이제 각 팬들이 크잖아요, 양쪽이. 그래서 그쪽이 부딪히고 있는데, 사실 뭐 다르게 보면 리더십 상실, 뭐 상도덕 결여, 뭐 의리와 돈의 경계 붕괴, 뭐 생태계 혼란, 뭐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노란색 쳐져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결국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팬들이나 대중분들의 합리적인 비판분이 많이 맞아 보여요. 충분히 정황상 그렇게 인지하는 게 맞아 보이고, 분명하지만 어느 부분은 과한 비난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혐오 문화에 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선동되거나 이러지 말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응원할 건 응원하고 이렇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보면 좋겠고, 정찬성 씨가 어쨌든 공인으로서 대응을 지혜롭게 잘 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이제 바람일 것 같아요, 모두에.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 이 모든 불씨의 시작은 아까 백햄처럼 이 황인수와의 위험한 동행, 그리고 이 금전적인 이해관계 의혹이 생기면서 이제 더 스노우볼이 커지고 있고, 그냥 쉽게 말해서 황인수랑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찬성 선수가 이 뜨거운 건 결국 김동현의 팀에 있던 스턴건 짐에 있던 이 황인수가 거기서 이제 김동현의 잘못도 있었고 선수들과의 어떤 불화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나오게 되면서 나왔던 황인수 선수가 UFC 가는데 도움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찬승이 밀어주는 관계에 있어서 이제 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스노우볼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황인수 선수는 막말 논란, 뭐 대선배 김동현에 대한 희롱, 언행 비하, 장애인 비하, 격투계 평판 악화, 이런 상징적인 인물이죠 지금. 그럼에도 정찬성 대표는 이제 황인성 선수를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끝까지 감싸는 모습을 어제까지도 보여줬고요. 아마도 개인적으로 추론하기는 정찬성 본인이 코탑 시절에 느끼고 겪었던 안 좋아했던 기강 문화에 대한 동병상련의 아픔을 황인수랑 공유하면서 친해지지 않았나. 황인수도 역시 하바스의 어떤 수직적인 기강 문화를 싫어하죠. 또 하바스나 뭐 코탑이 약간 그들 입장에서 볼 땐 무식해 보이고 비과학적인 체력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의 왜곡 같은 거를 같이 공유하지 않았나.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그리고 뭐 스파링을 할 때도 짧게 스파링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는 걸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잘 맞는 코드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은근히 좀 김동현에 대한 뭐 리스펙도 하지만 동시에 공존할 수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란 게 누군가 친구지만 잘 되는 걸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로 내 스스로 자격지심 들 수도 있는 게 사람이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보편성.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근한 자격지심을 둘 다 갖고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쨌든 뭐 코탑이라든지 우리 하바스 같은 경우는 뭐 유도라든지 뭐 레슬링을 착착착착 밟아온 어떤 엘리트 선수, 약간 스포츠 문화, 선수로서의 어떤 군대식 문화, 뭐 이런 것들도 다 남아있는 겪은 사람들인데,
그런 거를 겪지 않았던 비엘리트 선수 출신들끼리의 공감대가 정찬성과 황인성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좀 추론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이제 개인 생각인데. 네. 그래서 이러면서 친해지고 정이 들면서 형 동생이 더욱더 막역해지고 그게 이제 어제 오피셜로 뭐 이제 우리 동생이고 우리 소속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예. 근데 사실 팬들은 간단하죠. 예. 굳이 황인수랑 엮이지 마라. 황인수가 뭐 잘 되길 바라는 건 좋아하지만 한 번 도와줬으면 됐지 왜 굳이 계속 가냐, 뭐 이런 마인드 같아요 대부분이. 사실은 이따 오늘 나오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잘못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가장 커진 거에 대한 이 쌍만 사실은 잘 이제 포장을 하고 잘 사과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이제 전혀 아쉽게 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결국 황인수 선수랑 동행을 하건 말건, 황인수 선수 관리 소홀에 대한 사과, 분명한 사과. 예전에 이재용 삼성 회장이 메르스 사건 때 사태 때 사과하고 전현무가 라디오 때 지각하고 이런 것들, 사과를 정확히 한 것들, 이런 것들처럼 사과를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자존심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거기 그런 본인의 언행에 대한 사과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간의 대응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면, 이따가 나올 것들에 대한 정확한 자기 생각을 표현해줘야 되는데, 이게 녹화 방송을 하면서 했다는 거는 분명히 편집했던 것도 많은 것 같고 말실수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 방송 안에서도 알맹이 없이 흐지부지하게 넘어갔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반응이고요. 결국 이제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는, 살면서 사람이 누구나 잘못하잖아요. 그때 내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내려놓고 자숙의 시간도 가지고 혹은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든지 혹은 자존심을 펼치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살면서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끊임없이 감싸는 이유를 사람들이 추론하기로는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냐, 황과 정 사이에. 아무래도 GFN 스폰서 자금줄이 문제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정병준 씨나 뭐 소정군 씨 이런 관련 스폰서십도 받았을 거라는 추론이 팬들 사이에 조금씩 퍼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제일 큰 문제는 이거 같아요. 정찬성이 황인수를 너무 좋은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시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상품일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좋은 상품 같지는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적당히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리스크가 너무 큰 상품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 반대로, 여론과 반대로, 여론이 너무 좋은 매미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고석현 선수한테 슈퍼챗이 뭐 수천만 원 터진 게 있잖아요. 5천에서 뭐 1억 사이 터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들의 훈련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응원에 감동한 거지, 이 양아치 같은 언행을 하는 선수라든지 상도덕 없는 선수가 뭐 UFC 간다고 좋아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만 있다고 가는 거는 우리나라 정서랑 절대 안 맞는 거예요. 외국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뭐 UFC에도 정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나쁜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우리나라 문화랑은 절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찬성 대표는 이 하바스처럼 성실한 선수를 키워서 흥행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스스로 맡은 말에 결국 어기는 그런 격이 되고 있는 것도 좀 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로서의 치명적인 실책이 있는 게, 이제 대표 마인드가 부재하다라는 것도 큰 거예요. 지금 그로 인해서 황인수로부터 불거지는 것도 이제 스노우볼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025 최근에죠. 하반기에 정찬성 대표가 GFN 대표 자격으로 이제 컨택을 한 거예요. 은퇴한 이제 최원준 선수라고 있는데, 이 블랙컴백 소속이죠. 황인수 선수랑 리매치 오퍼를 넣었어요. 그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방송에 며칠 전에 나온 건데, 사실 이 선수는 이제 어깨 부상으로 은퇴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정찬성 대표의 태도라든지 방식이 문제인 거죠. 이제 선수한테 오퍼 넣는 과정 중에 내가 거기 대표랑 개인적으로 사이가 안 좋고 불편하니까 네가 직접 설득해서 오퍼 받아와라 식의 말을 한 게 사실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사람들은 이 비즈니스 상식적으로 회사 대 회사의 거래인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거를 나서지 않고 그 책임을 개인 선수한테 떠넘긴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팬들이 대표가 왜 있냐, 책임과 권한을 왜 선수한테 전가하느냐, 이건 사업가가 아니라 그냥 자기 체육관 사장님 뭐 관장님 잠깐 동네 마인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판들은 정찬성 대표가 과거에 이제 레전드 파이터로서 쌓은 명성을 스스로 무능하고 감정적인 리더로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고 있고, 이거 보면 이제 리더십이나 어떤 선수로서의 어떤 투지 이런 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리더로서 이제 대표로서 자기 객관화 통찰이 필요하다는 냉정한 교훈을 우리한테 주는 셈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확히 며칠 전에 제가 영상에서 제가 김동연의 자기 객관화 그리고 정찬성의 자기 고집 이렇게 제가 주제로 말했던 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기 객관화도 하고 자기 주관화도 하면서 균형 있게 주관과 객관화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고, 또 내 고집이 맞는지에 대한 어떤 체크를 또 스스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집을 거꾸일 때도 있는 거고, 또 어떨 땐 그 고집을 묵묵히 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또 다른 의혹 이슈가 바로 이제 하이제킹 의혹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템퍼링 문제죠. 블랙컴뱃이랑 계약 상태였던 챔피언 야차 선수한테 정찬성이 접촉했다는 의혹이 터진 거죠.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직접 방송에서 야차 계약서에 새 조항이 추가됐다, 계약을 원래 잘 봐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이해는 가요. 근데 결국 사실은 사람들이 추론하기로는 타 단체 대표가 어쨌든 내부 계약 정보를 알고서 관여한 거 아니냐, 선배로서 얘기한 게 아니라 어쨌든 대표로서 라이벌 대표로서 국내 파일을 잡아먹는 대표로서 말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돼서 업계에서는 하이제킹 의혹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거죠. 결국 과거에 이 정찬성 씨가 결국 또 입이 문제인데, 서커스 단체다, 우리는 저기랑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폄하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나 팬들이 안 좋게 보는 거고, 또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당연히 안 좋게 볼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GFN의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의 실패랑 결국 스스로 만든 고립성이 여기에 있는 본질인 거예요. 결국 이 직행 루트를 본인이 영향력으로 만드는 건 아주 좋은 거고 훌륭한 거고, 앞으로도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정찬성과도 잘 지내야 되고, 정찬성도 이걸 잘 본인의 꿈을 원한다면 주변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드 FC라든지 블랙컴뱃, 코탭 같은 국내 주요 단체들이랑 모두 척을 지으면 안 되는 건데, 협력 관계를 못 만들지언정 계속 척을 만드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의혹도 있고 오해도 있는 것처럼. 이거 이제 히스토리가 긴데, 예전에 정찬성이 코탑 소속이었는데 거기서 나오면서 코탑은 예전에 좀 약간 좀 안 좋게 옛날 방식으로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었고, 블랙컴뱃도 디스를 넌지시했던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하고 하바스와 사이가 안 좋은 황인수를 영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스노우볼이 되는 거예요. 스노우볼이. 결국 정찬성 대표는 이 나를 통해서만 UFC 가능한 게 현실이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어떤 밀도 있는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굳이 굽히지 않겠다, 어차피 적당히만 잘 지내면은 선수 보내려고 자기들이 연락 먼저 하고 부탁하지 않겠냐 식의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이제 당연한 것 같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굳이 내가 사업한다고 저랑 다시 잘 지내시죠 이런 것도 사실 웃긴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걸 이제 사람들도 알게 그냥 굳이 옛날 거 안 건드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제 가볍게 덮고 넘어가는 경우도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도 많으니까, 이런 사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김동연 씨도 그래서 사실은 정찬성이 황인수랑 뭘 하든 말든 깊게 내색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고 조금 짜증날 수도 있지만 겉으로 내색 안 하는 게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윤창민이라든지 송영재 김상욱 이런 사람들을 계속 GFN에 이렇게 투입시키는 것도 이제 그런 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이 외부와의 협업, 그리고 뭔가 도전을 외부랑 계속 발전하려고 외부랑 협업하고 있는 이 김동연이랑 달리 와이프나 정찬성이 2인 중심으로 가고 있는 좀비즘의 가장 큰 차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일부러 싸움 붙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비교군이 있길래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싸움 붙이는 거 절대 아니에요. 편가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외부의 능력자라든지 전문 경영인, 더 나은 사람들이랑 교류하고 분업화하고 이런 역할을 나누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와이프 중심의 경영, 나랑 우리 크루만의 어떤 경영,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이제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도 이 와이프 입장에서는 내가 격투기 선수는 아니지만 격투기 업계를 몸담은 지가 수십 년이고 이쪽 생리 내가 잘한다, 이런 프라이드가 있고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비롯된 좀비짐의 박문호 등 선수들이 나가는 계기가 됐고, 그러한 체육관 운영과 훈련에 지금도 조금씩 개입되는 경영 방식이 있다고 느껴진다고 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방마님이 너무 좀 강한 입감이 작용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젊은 청년이라든지 누군가 인생이 걸린 대회잖아요. GFN이 그런 이벤트라면은, 아주 중요한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이벤트라면, 지금이라도 이제 정찬성이나 좀비짐은 이제 경영 전문가를 도입한다거나 협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능력이 있는 분들이랑 분업 시스템을 분명히 도입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좀비짐이 아니더라도 GFN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걸 객관적으로 인식했으면 좋겠고,
결국 이렇게 되는데 이제 팬들이라는 어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정서 변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공인들이니까. 우리가 어떤 모 야구 선수가 우리가 잘하니까 야구 뭐 팬들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헛소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팬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초창기 온라인 반응들 보면은 당황했고 그러다가 비판을 하고 이젠 조롱까지 넘어가는 단계적 전환을 거친 거 보면은 이거 지금 우리 백종원 씨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괜히 백종원 신드롬이 사라진 게 이유가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똑같이 정찬성이랑 황인수가 동일시돼서 정찬성까지 조롱의 단계까지 왔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예. 아니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 갈 길 갈래 이러면은 이제 더 꼬여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아집을 부리면은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정말 사랑하는 격투기 업계가 빨리 가고 탄탄하게 가는 걸 스스로 늦게 가고 딜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생각만 바꾸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게 요즘 보면은 너 하나 잘 걸렸다. 확실하게 무릎 꿇고 사과 안 하면 너 몰락시킬 거야 라고 하는 최근에 어떤 온라인 혐오 문화랑도 합쳐져서 문제가 점점 커지는 문제도 있는 거죠. 예.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햄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스노우볼이랑 똑같이 황인수로부터 시작된 이 정찬성이 이제 스노우볼이 비슷해 보이니까 이걸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백종원도 좀 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좀 더 경영에 몰두를 해야 되고, 예. 물론 이거는 이 기존에 찍었던 방송 같은 경우도 관계도 있고 거기랑 연결된 사람들의 밥벌이 문제도 있잖아요. 방송국 문제, 뭐 프로덕션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고, 요 황인수라 혹은 다른 정찬성이 본인이가 잘못했던 문제 같은 것들도 분명하게 본인이 인식을 해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찬성 선수에 대한 평가도 뭐 순수하다, 솔직해서 좋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뭐 꽁해 보인다, 잘 삐진다, 감정적이다, 솔직함이 아니라 필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바뀌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뭐 황인수 선수와의 어떤 관계도 의리가 아니라 막강한 스폰서와 이제는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분석이 조금씩 지배적이니까 이제 순수했던 파이터 이미지가 이제 돈 앞에 무너진 비즈니스맨 어떤 이런 느낌도 이제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건 선수 본인들 그리고 대중들 모두한테 답이 있어요. 우선 대중들도 사실 강압적인 훈련을 좋아하지 않죠, 절대로. 우리도 군대 문화 싫어하고 혹은 수직적이고 막 꼰대적인 마인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수평이랑 수직의 조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는 체육관 분위기는 수평적이되 뭐 훈련 시에는 적당한 위계나 수직성을 균형 있게 갖추는 문화를 좋아한다는 거고, 대중들도. 그럼 간단하게 정찬성이나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쵸? 그리고 황인수 선수 문제도 만약에 본인이 UFC를 가고 싶다면은 본인 자체가 후배들 위해서도 말을 더 이제 가려서 해야 되고, 또 후배들이 아니더라도 값이 있는 정찬성의 레거시를 깎아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본인이 조심해야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정찬성도 그런 황인수한테 따끔하게, 엄하게 김동현처럼 강하게 얘기해야 되죠. 그게 선배고 그게 격투기 대표 단체로서의 권위고 위험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타 단체들과의 관계 없이 정찬성이 과거에 어떤 악연이 있든 뭐 아쉬운 게 있든 뭐 감정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고 본인보다 대표로서는 먼저이신 분들이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존중감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업계를 위해서 같이 노력한다는 존경심을 분명히 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전제로 해서 GFN 운영도 더 전략적이고 프로페셔널하게 운영하도록 와이프나 본인의 역할을 줄여야 되고, 더 전문가적인 사람들의 영입을 그리고 외부의 협업을 증가시키면 되는 간단한 문제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이 좋으면요, 결과가 아쉽더라도 대중과 팬들은 더 오래 지지하는 거죠. 우리 은퇴전 때 다 좋아했고 멋있다고 박수 쳤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쓰러졌으니까. 물론 정찬성 선수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도 존재합니다. 이 악의가 있는 것보다는 사람 자체가 미숙한 게 문제다. 선수 시절에도 사실은 단순하고 직진적인 성격이 그대로 있는 게 지금 나오는 것 뿐이다. 그리고 이 사람 정치적인 계산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라는 의견도 있어요. 일리 있죠. 또 조급하다, 이 사람이. GFN의 존속이라든지 흥행카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지 의도적인 악행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조급한 게 좀 부른 판단 미스라는 분석도 있어요. 이것도 이해가 가죠,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제는 그 의리형 리더의 역효과가 있다. 이제 정찬성이 주변을 쉽게 끊지 못하는 원래 사람인데 그걸 와이프가 지금까지 잘 해줬고, 의리에 기반한 어떤 관계 중심형 사람이기 때문에 황인수를 품는 것도 그냥 인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거지 뭐 누구 미워서 누구 뭐 대봐라 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어떤 감정적인 동정론 추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이들 이해는 가요.
하지만 이해는 되지만 아쉬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라는 게 의견이 압도적인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정말 위대한 파이터였고 훌륭한 사람이고 사람이었고, 지금 이제 GFN 대표로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전략적인 통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확히 우리가 많이 얘기해야 되고, 황인수를 감싸면서 여러 가지 뭐 스스로 커리어와 유산을 공격하는 칼이 돼버린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정찬성 선수 스스로가 지금이라도 빨리 정확한 사과, 그리고 묵묵한 훈련, 정말 감동이 있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황인수 선수 역시 정말 어떻게 보면 김동현 선수가 못했던 그 황인수 개조를 시켜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달란트 있는, 어쨌든 파이터로서의 능력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리스크 있지만 다른 선수들을 하나둘 다시 UFC에 보내고 천재 1호, 천재 2호 보내고 다른 선수들도 보내고 하면은 분명히 여론도 어느 정도 반등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어느 순간부터 이 황인수 선수 때문에 좀비짐 대 하바스짐이 약간 라이벌처럼 되고 약간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 좀 있는데요. 두 팀 다 어쨌든 우리 소중한 자산들이니까 교류 훈련이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서로의 약점 보완하고 강점 강화시키는 계기가 다시 늘면 좋겠는데, 사실 이건 좀 이제 약간 이론적인 얘기죠. 그러려면은 이제 좀 황인수 선수 좀 더 자제시키고 더 묵묵하게 하고 해야겠죠. 어쨌든 GFN에 아마 내년에도 그 우리 뭐 윤창민 선수라든지 송영재 선수 이런 사람들도 하바스 통해서 나올 것 같고, 블랙컴뱃 선수도 올 수도 있고 코탑도 올 수도 있고 하니까 다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점상만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우상향만 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파동을 이루면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때 분명한 사과의 타이밍이라든지 쉬어갈 어떤 타이밍 이런 것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자기 객관을 잘 해서 예를 들어서 김동현 씨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체육관 대표나 관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돈 벌어서 이제 큰형님 역할하고 우리 동생들 잘 되게끔 서포트나 하자, 이렇게 자기 객관을 잘 하는 것처럼 정찬성 대표도 더 자기 객관에 집중을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하면 좋겠습니다. 와이프랑 같이. 결국 이 삶이란 건 자기 주관화랑 자기 객관화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좋아하는 게, 내가 추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 철학이.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고 싶은 것뿐 아니라 내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스스로 탐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잘 해줄 수 있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사실 이럴 때 가장 문제는 성경 표현을 빌리면 들을 귀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주변에 의한 강력한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옳은 말을 해주거나 지금처럼 이제 얇고 넓은 대중들이 강력하게 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제발 바라기는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말이지 다음에도 또 도움될 말로 찾아뵙겠고요. 엔드림이었고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고 좀 주위에 많이 이렇게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